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5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정해월 계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가 되겠고요. 그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개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이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이 개수라고 10번째 마지막 라고 하는 글자는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 그 다음에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음에 해당이 되는 수, 그래서 개수는 음수가 되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거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이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 즉 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 넓은 개념, 높은 개념, 그 다음에 깊은 개념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개념의 반대 좀 작죠. 깊지 않고 그 다음에 높지 않은 그런 개념이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 중에서 어떻게 돼요? 작은 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작은 물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물을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 뭘로 비유하냐면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설이라든가 눈 같은 거 이렇게 개수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개천 같은 경우도 작은 하천 같은 경우는 개수로 보기도 합니다. 또 개수 같은 경우는 옹달샘 같은 거, 맑은 옹달샘, 정화수 같은 거 이렇게 개수를 볼 수 있는데 개수의 핵심은 뭐냐면 청징함에 있다 그랬어요. 청징함.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그런 물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게 되면 사람이 먹을 수가 없겠죠. 개수의 생명 청징함. 그래서 개수는 특별보다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기토를 관살인 무기토를 취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왕토인 무토를 보게 되면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개수 자체가 매몰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기 때문에 개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무기토를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개수 같은 경우에도 기토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무토를 쓰는 경우는 가끔가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개수가 수왕절인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양수인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작은 물 옆에 큰 바다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큰 물이 작은 물을 갖다가 덮쳐버리면 작은 물은 용도가 없어지는 거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토라고 하는 것을 시용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개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발 이런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우물물이 있는데 옆에 약간 임수 큰 하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 개수 우물물을 우리가 탁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일간이 임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비경겁제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수를 제하는 용도로서 무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개수가 탁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수하고 개수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개수가 임수화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토로서 제방을 쌓게 되면 약간의 개수가 탁기는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감내해야 될 문제. 만약에 해월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토 또한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임수 같은 경우는 양수로서 큰 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해수와 같다라고 했고요. 임수는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 지성이 있기 때문에 임수는 해월에 태어나거나 자월에 태어나거나 내지는 신월에 태어나거나 내지는 어떤 월에 태어났든 간에 임수 자체가 왕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함을 좋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수는 어저께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는 개수라고 하는 음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기토를 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간목으로서 무토 내지는 기토를 갖다 제거해 줘야 된다. 여기서 간목을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수돗물 같은 것을 우리가 그냥 바로 먹진 않죠. 한번 끓여서 먹던가 아니면 정수기를 거쳐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정수기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수기 내에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 필터가 수돗물을 갖다가 정화시켜서 맑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 주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월의 개수가 만약에 무토라든가 이렇게 기토가 있게 되면은 이 무토, 기토 같은 것이 개수를 탁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무토 내지는 기토가 개수를 매몰시키거나 내지는 개수를 탁하게 하는 것을 상관으로서 이렇게 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정수기의 필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정관이고요. 얘는 상관인 간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상관경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순하게 정관은 좋은 것이고 상관이 정관을 보게 되면 이거는 탁해지기 저쪽 관성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경관돼서 좋지 않다. 특히나 상관경관하게 되면 명리서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뭐예요? 상관경관하면 위화백단이라고 해서 매우 무시한 말을 써있어요. 이거 뭐냐면 상관이 정관을 갖다 파하게 되면 화가 100가지로 치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관경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이거는 일간의 특성을 한 번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 무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개수를 매몰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개수가 매몰되는 것을 간목으로서 절제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여러분 개수는 핵심이 뭐에 있다 했어요? 청징함에 있다라고 했는데, 무토 내지는 기토가 있어서, 기토는 어차피 7살이니까 당연히 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무토는 정관이기 때문에 이거 간목으로 제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상관경관 위화백단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무토로서 개수가 탁해지거나 매몰되게 되면 개수의 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개수가 탁해지는 것을 간목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필터가 있어서 토의 기운을 절제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또 이렇게 간목으로서 토를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관경관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이거 매우 안 좋은 거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뭐 간목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간목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월 같은 경우는 날씨가 매우 춥잖아요. 당연히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병화는 해월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이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내지는 병화에 뿌리가 있어 줘야 되는데, 뭐 사화 같은 게 있으면 사해충이 되죠. 이렇게 사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사해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화가 뿌리를 줄 수 있는데 수화상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왕한수의 기운을 갖다가 간목의 설에서 수생목 하고요. 그 다음에 목이 다시 화를 이렇게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있어서 상관생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무토, 기토가 투출했을 때 간목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무기토가 없는 경우에 화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이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인목 내지는 사화 오화의 뿌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해월에 개수가 태어났을 때 사주를 중화하는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일간은 음수인 개수가 되겠고요. 그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격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거 비견격이 아니라 겁재격도 아니고 이거는 임수였을 때는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했는데,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엄밀히 따자면 개수는 자월에 태어나 걸록격이라고 하고요.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냥 걸록격에서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그냥 준걸록격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수 자체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겨울이죠. 겨울.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옹달샘, 개수라고 하는 맑고 깨끗한 물이 해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겨울에 산사 같은 데, 산골 같은 데서 물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옹달샘 같은 것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월 같은 경우는 겨울, 그래서 맹동이라고 하죠. 맹동, 춥기 때문에 수가 어떻게 돼요? 얼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얼게 되면 얼음이 되는 것이죠. 얼게 되면 수가 원래 수생목해서 나무를 생조해주고, 또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식수로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사람도 물이 녹아야지만 마실 수가 있겠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얼게 되면 용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령 자체가 해월 동절이기 때문에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가 언다라고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조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병화가 해월에 약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로 인목사와 오화라든가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연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해월의 개수가 왕한데 자수까지 있기 때문에 일간 개수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해월이 동절인데 다시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그만큼 하강한다. 기온이 더 떨어진다. 예를 들면 해월의 개수가, 해월 자체가 영하 예를 들어서 20도 정도 되는 그런 차가운 날씨라고 봤을 때, 이렇게 개수가, 자수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기온이 20도에서 한 30도 정도로 더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얼음이 더 크게 얼겠죠. 그죠? 근데 연간에 다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이 다시 수를 생해 주게 되니까 날씨가 더더군다나 차가워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어저께는 임신일이었고요. 오늘은 개유일이죠. 개유일. 금이 연간에 있는 경금이 세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지는 유금의 뿌리를 튼튼히 두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가 모두 왕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작은 옹달샘과 같아서 한겨울에도 금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더라도, 이거는 해월의 자수까지 봤는데 유금의 뿌리를 둔 경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사주가 어떤 사주? 한습한 사주. 한습, 차갑고 습한 사주. 단 화가 없기 때문에 얼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선물은 뭐냐면 목화를 봐서 화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죠. 목이 없는 중에 화만 있다라고 하면 왕수에 의해서 화가 파극을 당하기 때문에 화가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겠고, 중간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의 기운을 설기해서 화를 생해주는 구조, 즉 식신생재 내지는 생재 내지는 상관 생재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 같은 사주 명식은 일간이 음수인 개수이기 때문에 식신생재보다는 상관생재하는 것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개수 입장에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을목이죠. 그 다음에 개수 입장에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입니다. 자, 수의 기운을 설하는 것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초이면서 습목이기 때문에 을목도 자칫하면 얼게 되죠. 그래서 큰 나무가 있는 것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재한다라고 하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죠. 화인데 여기서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정화는 정제가 되는 거고요. 개수 입장에서 뭐예요? 간목은 이건 상관이죠. 그래서 상관인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지해주는 상관생지하는 것이 사주국세를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는 거고요. 임수가 투출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무토는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에 보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화는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거 선생님 일간 개수가 정화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일간은 제가 심판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간 개수가 정화를 파악하지는 않지만 사주 전반적으로 해월의 자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정화 자체는 지지로 뿌리도 하나도 없는 상태죠. 그냥 잠깐의 불꽃, 불씨 정도인데 이게 지금 다 꺼져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월의 개수가 얼었고 전국이 다 지금 영하 한 4, 50도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시에서는 가장 뭐가 필요할 거예요? 말씀드렸던 건 화가 필요한데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목이 있어서 같이 목생화 해서 화가 살아나야 된다. 즉 생재하는, 즉 더 좋은 것은 상관생재하는 국세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개수 자체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왕하다. 뭐 걸록격은 아니다 하더라도 걸록격에 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연지에 다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일간은 더더군다나 왕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투출하지 않으면 개수는 아무리 뿌리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범람하는, 예를 들어서 충분하는 성질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무토 기토를 취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개수가 해월이 태어나서 자수까지 본 상태에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뭐 해야 된다? 무토로서 제방함이 필요하다. 일지에 유금이 있고 또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금수가 매우 왕한 사주가 되는데 사주가 매우 땡땡땡땡 얼어 있다. 자, 화로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정화 가지고는 뿌리가 없는 정화를 가지고는 절대 조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생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임자시, 경신시,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윤학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왕격 중에서 이거는 윤학격이라고 본다. 어저께 임신시의 경우에, 임신일주의 경우에도 정화가 뿌리가 전혀 없으면 격은 좀 파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윤학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하나만 써놓고 보면 임자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래 해월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좀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토의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 뭐 해중에 있는 무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중에 있는 무토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 뭐 정화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뭐 있어도 그냥 없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만 솔직히 없다라고 보면 전체가 금수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윤학격이 된다. 이거는 경신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윤학격이 된다. 윤학격이 되면 이제 별격이죠. 별격. 굉장히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운을 만나면 좋으냐면 일간이 윤학격이 되면 수로 종한 거죠. 수로. 일간인 개수 수로 종한 거기 때문에 이 별격, 윤학격은 일간이 왕한 쪽으로 운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운을 만나도 금생수해서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운을 만나도 일간이 왕해지는 운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목운을 만나도 나쁘지 않지만 이 사주 이렇게 전환격이 됐을 때 만약에 개수가 윤화격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토운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화운을 만나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명시, 그래서 이것을 전환격, 윤화격으로 본다라고만 좋은 호운은 금운, 수운, 목운이 좋은 것이고요. 토운과 화운은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다. 개축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도 윤학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해월의 자축 보면 이거는 해자축, 북방수, 해자축 방합을 형성했죠. 그래서 이것도 윤학격으로 볼 수 있다. 거기에 따고 뭐 유축, 해금까지 하면 전반적으로 금수로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나머지는 아마도 이런 지금 요 개축시까지도 윤학격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생시는 윤학격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목화를 보는 것들을 잠시 살펴보면 되겠죠. 갑인시 같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갑목이 인의 뿌리를 둬서 투출되게 되면은 뭐예요? 갑목은 화를 좀 생겨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생목, 목생화에서 생재하지만 중요한 건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제가 인목을 볼 때는 인중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조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천간에 투출했다라고 하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경우 갑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요. 반드시 운은 목화운을 만나면 이런 경우에는 발전을 할 수 있죠. 을묘시 같은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을묘라고 하는 나무는 승목이기 때문에라도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묘유충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만나서는 안 되는 생시가 되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도 진유합금해서 병화의 뿌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단 병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주 원국에서 모든 것을 다 목과 조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운은 목화운으로 가면 발전할 때 초년운이 조금은 그렇게 좋다라고. 근데 여자로 태어났을 때 병술 이런 거는 병화가 투출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을료 갑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갑목 을목도 뿌리가 없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공력은 좀 떨어지죠. 이후에 이제 화운을 갔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 기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김희씨 같은 경우는 저는 좋다고 볼 수 없겠고요. 무호시가 되면 그냥 오화를 봤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무토가 투출해서 개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개수가 뭐가 되죠? 탁수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투출되었다라고 하면 이 무토의 용도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임수가 투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수 옆에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경우 화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운 가게 되면 이 무토가 더 왕이지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개수가 매몰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천간운으로 무토,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는 생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